여러분, 오늘은 남북물류 포럼이 특별한 강의를 여는 날입니다. 이름하여 디딤돌 강좌입니다. 디딤돌 강좌. 저는 디딤돌이 좋아요. 살아가면서 디딤돌을 보면은 참 이렇게 애정을 느끼거든요. 그 디딤돌이 주는 의미가 이어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어주기도 하고 받쳐준다고 그러잖아요. 받쳐주는 의미.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남북물류 포럼이 물류로 하나로 만드는 일에 그와 같은 디딤돌의 역할, 이어주고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이 강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딤돌, 동지를 규합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 제1선상에, 그러니까 프론트 라인 중에서도 프론트에 있는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김중태 박사님이십니다. 김중태 박사님은 말이죠, 제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제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물론 김 박사님의 호의와 배려를 제가 한 번이라도 저의 권리로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 김중태 박사님이 어떤 일생의 파란을 겪으셨는지, 그러면서 운명처럼 같이 하게 된 통일 북한 문제, 그의 선택이 정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김종재 박사님 준비됐습니까? 네. 네. 자, 여러분 모두 들리지는 않지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강의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30도가 넘는 무척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밤에도 그 열기가 아직 식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수강하시느라고 책상 앞에 이렇게 앉아 계셔서 너무 수고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두의 김영윤 회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운명을 헤치며 JT의 삶과 통일 문제, 남북 관계의 꿈, 이건 뭐 하도 제목이 거창해서 손도 못 대고 하여간 회장님 분부대로 다소 거창하지만 묻는 말에 성실히 답하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은 우선 우리 김영윤 회장님하고 남북물류포럼과 어떻게 만났는지 그 사연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사연을 소개를 한 다음에 통일 문제, 남북관계 관련해서 JT는 과연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린 다음에 JT의 삶과 통일 문제, 남북관계의 꿈과 관련해서 과거, 현재, 미래 스토리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런 주제의 이야기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서로 허심탄회하게 소통도 하고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통의 한계가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윤 회장님께서 이 타이틀을 정할 때 왜 인생, 그 삶과 꿈이란 주제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취지의 이런 기획을 했을까, 제가 많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내가 먼저 이런 이야기 한번 할 테니까 시간 봐서 당신도 한번 나와서 하도록 하자. 그래서 저는 뭐 별 생각 없이 그러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당혹스럽게도 그 1번 주자가 제가 됐습니다.
지난 5월 13일 날 친구들하고 밖에 나가서 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늘 행사 관련해서 홍보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빨리 한번 보라. 그래서 제가 그 카톡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거 뭐 정치권에 도전하는 출정식도 아니고 무슨 타이틀이 이렇게 거창하냐고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 자꾸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갑시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맛은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참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듣고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직 장차관이나 또 총리 이렇게 저명한 고위공직자들은 끝난 다음에 자서전이나 인생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세간에 가끔 회자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그리 대단하지도 않는 통일부 1급 공무원 출신의 인생 소토리를 공개 강좌로 한다. 이건 아마 우리 역사에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남북물류포럼 17주년 기념 행사로 인생 그 삶과 꿈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선정해 주신 우리 김영인 회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하여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0평생에 살아온 이야기를 1시간 동안에 생동감 있게 다 전달하는 것은 많은 제한사항이 있을 겁니다. 뭐 이 내용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것만은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쇼킹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만 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니까 그때를 아시나요? 그때는 이랬었다 하는 정도로 최고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니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그동안 제가 살아온 삶의 실체적 진실을 한번 밝히자 이런 생각을 하고 강의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제가 우리 김영현 회장님하고 토론을 하든지 뭘 이야기를 하면 하도 실체적 진실이란 이야기를 자주 해서 제 별명이 실체적 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는 비교적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런 업이 또 제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과정 물탄계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과정 물탄계, 허물과 고적 말물 끓일 탄 고칠개 이게 논어 하기편에 나오는 이야기로 허물이 있으면은 고치기를 끓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잘못이 있으면은 바로 고치면 될 거를 그거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화두의 기조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부터 오늘이 있기까지 김영윤 회장님하고 또 남북물류포럼과의 이런 운명적인 만남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 남북물류포럼이 설립된 것이 2004년 12월 4일입니다. 그때 즈음에서는 제가 오라산 출입사무소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처음 이 문제를 가지고 김 회장님하고 만난 거는 2005년 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 기억 속에 까마득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당시 남북출입사무소는 남북을 연결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를 통한 남북 물류의 기착지이자 종착지로서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북 관계는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제거하고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를 연결하면서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관광,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차량 물품들이
출입사무소에 차고 넘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현장에 오셔서 이거야말로 상전벽해 현장이다.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참 그때 그 이후로 계속 진척이 됐다면은 정말 엄청난 발전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우리 남북물류포럼의 설립은 매우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생각이 되었고 제가 퇴직한 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북물류포럼 첫 번째 행사에 그 초대 강사로 제가 참석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김 회장님의 그 컴퓨터가 해킹을 당하는 바람에 그 관련 자료들이 다 날라가 가지고 이번에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찾지를 못해서 이번에 게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한 5, 6년 지난 다음에 저도 이제 퇴직을 하고 김 회장님도 퇴직을 한 다음에 지금도 그 현대아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동민 부장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갔다가 우리 김 회장님을 만나서 끝나고 우리 좀 못다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인사동에 가서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엄청난 술을 마시면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많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때 앞으로 회장님 하시는 일에 적극 지지 찬동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이제 매듭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퇴직한 이후로 회장님께서 이런저런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한 대여섯 차례 회장님하고 함께 해외여행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2015년도에는 동유럽 지역 4개국을 한 열흘에 걸쳐 가지고 뭐 사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다녀온 적이 있고 이거는 동북지역 역사기행 이렇게 해서 동북아평화연구원 주관으로 해서 함께 갔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뭐 맨날 남자끼리만 다니냐 부부 동반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2019년도에는 독일 지역의 전체 지역의 고성을 탐방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역 가이드북을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회의 겸해서 중조 접경 지역을 함께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그때 우리 곽성진 박사님하고 뭘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하여간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여행도 자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 그 존경하는 정세현 장관님하고 또 정봉구 대사님하고 이렇게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특히 2000년 초에는 송량제 우리 저 회장님이 계시는 땅콩하우스에서 우리 물류포럼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세미나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저하고 직접적인 인연을 맺게 된 거는 작년 8월 달에 현재의 사무실 마련과 관련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장안동에 사무실이 있다가 서초동으로 갔다가 충무로 프라자 호텔 옆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그때가 한참 코로나가 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뭐 충분히 우리 같은 단체는 재택근무를 해도 별 문제가 없겠구나. 뭐 예산도 부족한데 재택근무를 하자고 제가 이사님들 중에서는 제일 빡빡 우겨가지고 사무실 폐쇄를 했어요. 그래서 뭐 집에서 근무하면은 우리 김 실장도 편하고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회장님께서 좀 나와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 동로에 나갔더니 여기 건물 한번 보러 가자는 거.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여기 러메이르 빌딩에 사무실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둘이 보러 가자고 그래서 이거 사무실 얻지도 않을 때인데 뭘 그 사무실을 왜 보냐 그랬더니 전망이 너무 좋다는 거.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사무실입니다. 끝나고 둘이 소주를 한잔 하면서 이거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정도면 구해놨는데 월 관리비가 모자린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보고 돈 내라는 소리보다도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요? 그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뭐 이 정도면 되겠다. 오케이. 이게 장난치다 해야 된다고 함부로 술 마시면은 거기서 현장에서 그러면 좋다. 금년은 제가 준비를 할 테니까 내년에는 돈 벌어 가지고 사무실 유지비를 마련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마련된 것이 바로 러메이어 빌딩 B동 1720호입니다. 사실 제가 가슴이 아팠던 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재현 실장이 하나원 출신입니다. 제가 하나원 대부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재현 실장이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 나와서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다는데 정말 제가 가슴이 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바보 달러 빚을 내서라도 이거 사무실을 마련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마련이 됐는데 요거는 임시로 우리가 들어와 있는 사무실이고 오늘 강의가 끝나기 전에 영원히 우리 남북물류포럼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통일 문제,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JT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일 준비 관련해서 제가 갖고 있는 문제 제기 2가지, 또 평소 제가 생각하는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공직생활 40여 년 동안에 나름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한 자부심도 있고 내 공직생활을 대변해주는 그런 제가 아끼는 보물이 3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그 보물 2점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캐리커처가 제가 하나원장 시절에 우리 그 청소년반 교육생들이 교육 수료를 하면서 뭐 옛날에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뭐 사인 써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를 했는데 꽤 큰 그 모조지 한 장 크기로 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둘 학교 졸업생들이 마음을 담아 이 선물을 드립니다. 하나원 김중태 원장님 사랑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옆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다 덤벼 한 방이면 중태야 딱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시절에 제가 좀 젊기도 했고 이 업무에 대한 대단한 의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육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우리 교육생들한테도 비춰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제 그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이세요? 뭘로 보이세요? 이게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자료 공유를 좀 해주시죠. 예. 그 자수로 만든 겁니다. 그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그 지인이 당신 결혼협력국장 하면서 북에서 뭐 선물 다한 거 선물 하나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뭔 선물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사진을 한 장 주라. 그러면 내가 북에 가서
정말 이 손으로 아주 이쁘게 건형을 만들어 가지고 줄 테니까 평생 그거를 보관을 하라.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자수로 만든 건형이 첫 공개를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원장 시절에 우리 교육생들이 만들어졌던 제 캐리커처, 또 이 북에서 제 사진을 가지고 자수로 만들어준 이 건형, 이 두 가지 작품이 저한테는 엄청난 이제 보물로 이렇게 간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두 분야, 하나는 북한 이탈민 정책 지원과 관련된 거, 하나는 교류협력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저희 네트워크를 만들게 됐고, 오늘이 있기까지 한 원동력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통일 문제, 남북 관계에 대한 문제 의식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준비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마침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5월달, 6월달이 지금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5월은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조성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이렇게 있는데, 굳이 이런 가정의 달을 정한 데는 평소 이렇게 해야겠지만은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니까 최소한도 한 달만이라도 우리가 가족적인 그런 우애를 좀 갖고 생활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가정의 달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가정을 패밀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그게 그렇게 만든 이야기인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게 줄임말이 패밀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이런 가족 구조를 갖는 것이 바로 패밀리가 되는데, 이런 그 어버이날 이 5월 달을 맞이를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현대판 효자를 상징하는 사자성어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현대판 효자를 상징하는 사자성어가 바로 계좌이체랍니다. 뭐니 해도 현금, 현찰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받는 아들,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은 이 계좌이체를 잘해줘야 그런 그 관계를 유지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남과 북이 누가 계좌이체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우선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럽니다. 순국 선열의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뭔가 이달에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와 관련해서 초등학교에서도 이 호국 보훈의 달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그 행사들을 진행하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도 아마 옛날 그런 게 기억이 나실 텐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그 표어나 포스터를 그리자 이렇게 숙제를 내면은 각자 그 숙제를 해결을 했는데, 이게 우리 초등학생의 호국 보훈의 달 문제의식입니다. 포스터 그리기 지겹다, 통일해라. 여기 보면은 사진 나온 걸 보면은 뭐예요? 빨간 도깨비잖아요. 그 옆에 뭐 지도가 있는 거 보면 남북을 상징하는 거는 같은데, 사실 우리 초등학교의 그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빨간 도깨비로 생각하고 포스터 그리기 지겨우니까 통일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은,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왜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 스스로 기성세대들이 많은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표하기 지겨우니 이제 그냥 통일해라, 이게 우리 남쪽 청소년들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적나라하게 표기한 그런 현재의 실태입니다.
근데 제가 이 그 두 가지 표하고 포스터를 보고 너무 좀 가슴이 아파서 우리 안산에 가면은 우리 집이라는 우리 그룹 탈북 청소년들 그룹 홈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부탁을 해서 호국 보훈의 달 표를 하나 좀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이런 표를 그렸어요. 우리 함께 손잡고 통일을 이루어냅시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대상이 좀 뭐 세월이 가신 분인데 탈북 청소년이 여기에 와가지고 한국에 있으면서 통일에 대한 갈망이 이러한데 우리 남쪽 청소년들은 꼭 의식이 이렇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요즘 최근의 상황은 어떤가 저기 고성의 DMZ 박물관에 갔더니 이런 작품이 하나 있더라고. 이게 춘천의 뭐 초등학교 학생 작품인데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화사하게 웃으시면서 이거 아마 정상회담이 한참 이루어지던 그 시절에 만든 표현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네 가지 표 포스터를 보면서 미래 세대의 올바른 통일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이게 누구 책임이냐? 바로 우리 부모 세대,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정말 통일의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평소 제가 생각하는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 접근 방법론으로 조직 이론을 원형해서 그 조직 이론에 나오는 인간관계를 남북관계로 유추해서 설명하는 것을 그동안 쭉 이렇게 해왔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이 관련해서 우리 통일부의 직원들이 만드는 그 통일사랑이라는 잡지에 제가 기고한 글이 있어서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통일사랑 창간호의 나 그리고 너와 나의 문제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제가 기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기고를 하게 된 것은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제가 그해 교류협력 총괄과장을 하면서 베스트 과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베스트 과장으로 선정된 소감을 하나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 글을 쓰게 됐는데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이 흐름의 기조를 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잠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1일 직장협의회 통일가족 여러분께서 주신 2003년도 베스트 과장 선정 기념패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장실에 두고 그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통일가족 여러분이 주신 기념패 문구에 새겨진 것처럼 업무 능력, 통솔력, 인간적 매력을 겸비한 베스트 과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반문해 보곤 합니다. 우선 2003년도 베스트 과장으로 뽑아주신 직장협의회 통일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과연 이런 분에 넘치는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 반성해 보면서 앞으로 더욱 책임감 있게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통일가족 여러분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기념패를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가정이라는 혈연으로 구성된 기초 조직으로부터 시작하여 크고 작은 조직체 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지향하는 목표와 구성원이 있고 그리고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원 상호 간의 화합 이 세 가지를 조직의 3대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3대 요소 중에 구성원이 주어진 목표를 가장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상호 간의 화합, 즉 그것이 동료애가 되든 사명감이 되든 리더십이 되든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결국은 나 자신의 문제와 너와 나의 문제로 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협의회 통일가족 여러분께 그동안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제 자신에게 채찍질해봤던
나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생각해온 한마디를 전하고자 합니다. 과적 물탄계, 즉 자신의 허물을 고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허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덮어두고 살 것이 아니라 그 허물 고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때 분명 여러분의 앞날은 밝아오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나와 너의 문제, 즉 인간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원장으로 재직하던 동안에 하나원 교육생들에게 정신건강 10대 수칙을 온만이 반면하듯이 암송하고 실천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 10대 수칙 중 4번 항목이 바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세상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독자 입장에서 쓰면 되고, 사업은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을 만들면 됩니다. 실패는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만 사물을 보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는 운명이 아니라 노력입니다. 노력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조직의 발전, 개인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합시다. 다시 한번 직장협의회 통일가족 여러분들의 성의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베스트 국장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2월 18일 초대 남북 출사무소장 김중태, 이런 내용으로 제가 기고를 한 게 있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통일 문제와 관련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 통일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그 영토, 국가의 3대 조건인 영토, 그 다음에 체제, 주민,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땅덩어리 통일이나 법제도 체제의 통일은 우리 국민들이 하는 거하고는 범주를 좀 달리하기 때문에 저는 남북한 주민, 이 사람의 통일과 관련된 문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가 남북관계 통일 문제를 이야기할 때 흔히 가족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과 아우관계, 남녀의 결혼 문제, 또 부부관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접근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 이론을 원형해서 인간관계를 남북관계로 유추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게 조직의 3대 요소는 아까 그 기고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목표, 구성원, 이 구성원들의 상호간의 화합,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목표는 당연히 우리가 통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남한은 그 한 당사자인 나 자신의 문제, 북한은 그 상대방 당사자인 너의 문제로, 이러한 남북관계 구성 상호간의 그 남한과 북한과의 그 문제는 남북관계 문제로 이렇게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문제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과정 물탄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고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북쪽 탓, 주변국 탓만 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뭔가를 고치려고 하면은 현재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알아야죠. 현상을 모르고 뭘 고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현상 파악이 제일 급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말들이 어떠한지를 파악해야 그 문제점은 고칠 수가 있는 거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짓을 알지 못하면서는 어떤 조치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자꾸 미국이 어떻다, 북한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과연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온당하게 하는 건지, 과정 물탄계 입장에서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건지,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먼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둘째는 너의 문제, 이 북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지금으로서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교류협력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3단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도 화해 협력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 교류 협력밖에 없어. 이 교류 협력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회복을 한다면은 북으로 하여금 개혁 개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구성원 상호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즉 남북관계 개선을 하는 방안은 좀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기 지금 사진을 한 장 제가 갖다 놨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육자고 이쪽에서 보면 구자예요. 이건 보는 입장에서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글자인데 서로 옳다고 상대방이 틀렸다고만 이야기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남북관계를 해소하려고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 이 남북관계 개선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판가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통일 대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흔히 우리가 통일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독일 통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독일 통일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그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는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동방정체의 설계자로 알려있는 에곤 바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접근을 통한 변화가 필요하다. 사실 이 개념이 해결이 되지를 않으면은 변화란 꼬투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통일을 생각하되 자꾸 통일 이렇게 말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남북에 앉아가지고 통일을 하자 그러면은 어떤 통일을 하자는 걸 원하는 겁니다. 남쪽은 남쪽식으로 하자 그러고 북쪽은 북쪽식으로 하자 그러면 이 자체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에곤바가 말씀하신 대로 통일을 생각하되 자꾸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합칠통, 덩어리를 통이 아니고 통할 통자 통일 정책으로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난 2018년 2월 10일 날 북한에 김영남, 김여정이 청와대 방문을 했을 때 그 배경으로 찍은 글씨가 이게 통할 통자의 통일입니다. 제가 이 배경 사진을 보고 정말 우리 정부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구나. 정말 통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멋지게 통일이라고 써놓고 배경사진으로 사진만 찍고 마는 막 그런 부분이 되어서 정말 아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통일 정책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서강대 김영수 교수님도 가끔 강의하실 때 이런 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덩어리통, 합칠통만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정말 남북이 서로 통할 수 있는 통일 정책으로 새롭게 입안하는 방안들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통일 문제 접근을 위한 실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가 아카데미 하면서도 김진양 이사장은 북면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얼마 전에 그만두신 통일부의 김현철 장관님께서도 이 북한 연구와 관련해서는 실정 및 방법의 빈곤 상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100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북면 빈곤 이런 이야기보다는 심각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용어를 순화를 해서 이 북한 사회를 바로 알고 바로 알리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북에 대한 정보가 적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지만은 지금과 같이 3만 명이 넘는 북한 이탈 주민이 여기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시사점을 보면은 저는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들한테 먼저 온 통일 미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북한 사회 바로 알기 또는 바로 알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좀 해야겠다. 이 북한 사회에 대한 바로 알기, 바로 알리기의 기저가 되는 것은 이 남북한 사회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오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내하고 다른 거, 내하고 차이 나는 거에 대한 인식이 그게 다르고 차이 난다는 인식보다는 그건 잘못되고 틀린 거다 하는 인식을 먼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업무 또 교류 협력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과 그리기 이론, 저울 감도 이론, 빙산의 일각 이론 이렇게 그냥 대충 가칭 제목을 정했는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사실 독일 통일이 되고 30주년이 됐습니다만은 15주년 기념으로 우리 한국에서 세미나를 한번 했는데 그때 독일에서 온 학자 한 분이 자 우리가 질문을 했어. 통일 15년이 지났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지금 동서독 주민이 어떻게 통합이 됐느냐. 정치적으로 뭐 별 문제 없다. 경제적으로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지금 경제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는데 사회 문화적으로는 여기 배입니다. 한쪽은 배, 한쪽은 사과. 이 두 개를 엉기설기 이렇게 엮어놓은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이노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사과도 과일이고 배도 과일입니다. 독일도 게르만 민족, 단일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데 이게 동독주민, 서독주민으로 분단 45년을 생활하고 지금 다시 합쳐가지고 15년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이게 통합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그 분단 70년 동안에 남북이 그 안고 있는 사회 문화적 차이는 말도 못하죠.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만든 이론이 이 사과 이론입니다. 제가 하나 원장을 하면서 우리 교육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이 남쪽하고 북쪽하고 상당한 분단 시간이 지났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여기에 문화가 있고 그 북쪽에서는 북쪽의 문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남쪽에 살러 왔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신네들이 취사 선택을 해서 빨리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그랬더니 대부분의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원장님 남쪽이나 북쪽이나 사람 사는 거 마찬가지인데 뭐 그렇게 차이 나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든 것이 이 사과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집에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 사과 그리도록 한번 숙제를 한번 줘보십시오. 남쪽에 있는 청소년들이 사과를 그리면 이렇게 꼭지 없는 사과를 그립니다. 북쪽에 있는 청소년들, 북한 이탈 주민들한테 사과를 그리려면 꼭 이렇게 꼭지를 그리고 여성들은 이쁘게 잎사귀까지 하나 그려요. 여러분들이 한 50년, 60년으로 돌아가서 국민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사과 그렸던 걸 한번 해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우리도 이렇게 꼭지 그렸어요. 그 시절에는 사과 유통이 나무로 만든 괴짝에 사과를 넣고 왕개를 넣어서 정말 엄청나게 부피가 큰 사과를 유통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자꾸 너무 부피도 많고 무겁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 종이 박스를 만들었어요.
꼭지를 두고 종이 박스에 넣으니까 밑에 놈 위에 놈 똥구멍을 자꾸 쑤셔가지고 상처기가 나니까 째까닥 이렇게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시내에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 여기 가게에 꼭지 있는 사과가 있는가? 우리 유달나게 이 꼭지가 없어. 이 꼭지가 있는 사과를 아는 사람은 가수원집 손잡밖에 없어. 할아버지 농장에 가가지고 보니까 사과가 이렇게 달렸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에서 인정을 설명을 하니까 상당 부분 이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정말 이런가 이게 그 여행을 하면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뭐 북에서 그 사과 품평회 하면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갖고 온 사과를 전시를 했는데 여기 보면 꼭지가 다 살아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2019년도에 독일 갔을 때 독일 사과입니다. 이 왼쪽에 꼭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건 러시아 사과예요. 요거는 중국 사과입니다. 중국 사과도 보면 꼭지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만 유달하게 이렇게 꼭지를 댕가당 잘라가지고 이렇게 유통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 남북 간의 이게 문화 차이가 이걸로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상호 문화주의적인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지금 다문화 사회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칭같이 예민한 사람도 있고 안전뱅이 저울같이 무던한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저희들이 결혼 생활할 때만 해도 이렇게 무던한 사람은 천칭같이 그렇게 뭘 예민하게 하느냐 좀 무던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 완전한 퍼펙트한 그런 변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또 천칭같이 예민한 사람은 이렇게 무던한 사람하고 생활하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예민하게 살아라고 그러는데 다문화 사회에서의 삶은 서로가 접근을 해서 상호 문화주의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어느 일방의 이야기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빙산의 일각이 이럽니다. 우리가 문화적인 차이가 나는 분들에 대한 이해를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 현상적인 이해만 해서는 그 진실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같이 여기 밑에 있는 원인, 왜 이런 문화 차이가 생긴 건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건지, 이 발생 배경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해야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을 2015년도에 이 콜롬비아의 그 무장 해제 인원 정착을 위해서 그 시민사회 재통합 교육을 하는 공무원 한 50여 명이 우리 그 하천의 하나원에 위탁 교육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이론을 그 콜롬비아 공무원들한테 소개를 했는데 그거 상당히 자기들도 공감이 간다. 그래서 이 이론 누구 이론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그 콜롬비아에 가서 좀 써먹어도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 원본을 그대로 다 줬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이론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게 맞다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서 무장 그 해제를 하고 우리 그 콜롬비아 사회에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위해서 뭐 그동안 제 나름대로 99년도에는 이 하나원 처음 생기면서 사회적 교육 프로그램을 입안을 했고 2014년도에 그동안에 경험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이 북한 이탈 주민의 직장 생활과 적응 장애 요인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 후에 고용노동부에 남한 주민들을 위한 그 가이드북도 하나 개발을 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2009년도에 만든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제고 방안이란 수행평가를 2014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의 용역을 받아서 북한 이탈 주민 무엇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논문도
하나 작성을 했고,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특수 이산가족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도 했고, 현재는 북한 이탈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우리 몇 사람이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변화 촉진을 위한 우리와 준비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교류협력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어떤 기회가 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향후 북에서의 남북 경협 기조는 이제까지 했던 우리 노동집약산업의 생산기지, 개성공단과 같이 했던 이런 부분에서는 좀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모부가 가치 생산시설 또는 초기 남북한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계화, 현지화를 해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만약에 이 통일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됐을 때 현재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북한 인민경제 개근 현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추진 방안도 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류협력 관련해서 우리 통일부의 고용노동 분야 비상대비계획도 제가 한번 용역을 수행을 했고, 2019년부터 우리 물류포럼의 아카데미도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북한 가이드북도 발간을 했고, 우리 물류기지 발전 종합계획으로 그 출입사무소 발전계획 만들 때는 제가 자문위원으로도 참여했고, 현재는 창업 멘토링 영역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거를 제가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이와 관련된 그 탈북 청소년 정착 지원을 위한 남북문화통합교육원, 또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통일 교육을 위해서 남북 청소년 교류연맹의 교수, 북한 인권정보센터의 사회통합교육원을 설립해서 이와 같은 통일대비요원 양성교육, 현재 우리 남북물류포럼에서는 아카데미, 또 스타트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직을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이 김영윤 회장님께서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만은 통일 문제, 남북 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남북 물류 포럼의 영역을 보다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오늘 이런 모임도 바로 남북 물류 포럼의 새로운 도전, 더 큰 일을 위한 도약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 자, 이렇게 살아온 그 JT의 삶이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 스토리를 시계열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보니까 성인이 된 이후에 한 5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갔더라고. 육사에서 4년, 장교생활 6년, 통일부에서 26년, 개성공단 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공직생활만 38년, 그 후에 퇴직한 후에 프리랜서로 한 11년, 한 50여 년의 세월이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 인생관 또 가치관, 좌우명으로 됐던 거는 제가 상한생도 시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강제구 소령의 좌우명이 내가 있는 곳은 무엇인가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내용이 저한테 상당히 가슴에 와서 닿았기 때문에 저는 이 좌우명을 제 좌우명으로 삼고 이제까지 쭉 생활을 해왔는데, 사실 저는 영덕 영해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 마치고 육사를 하게 됐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예비고사를 보던 시절이어서
우리 학교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과반 한 반, 이과반 한 반 중에서 예비고사 5명이 돼서 대학에 3사람이 갔습니다. 뭐 그런 학교였으니까 그 학교 수준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은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그 시절에 대천에 용나는 형태로 해서 사관학교를 제가 가서 생활을 하면서 내가 있는 곳은 무엇인가 변해야 한다. 이 좌우명으로 이제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생도 시절에는 우리 육사생도의 구호가 내 생명 조국을 위해라는 이런 시호가 학교 본부 앞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육사를 다니던 그 시절에 모든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고민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갈 거냐, 대학 다닐 때 군대를 갈 거냐, 병력 의무하는 그 문제. 둘째는 졸업을 하고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할 것이냐, 취업 문제. 취업을 해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사관학교를 가보니까 그 3가지 중에 한꺼번에 2가지가 해결이 되더라고. 병역 문제 해결돼, 취업 문제 해결돼, 남은 건 뭐예요? 결혼 문제만 해결이 되면 될 것 같아서 정말 제가 생각 때 열심히 이 청춘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요 뒤에 이렇게 보니까 라일락꽃 잎사귀의 쓴맛을 아느냐, 이렇게 좀 제목을 섹시하게 뽑아놨는데, 사실 그 시절에 제가 그 집사람하고 연애하면서 좀 나름대로 제가 그 오케이 사인을 좀 받고 싶은데 그게 상당히 해결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자, 오늘은 내가 분명하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확답을 좀 받아야겠다. 그래서 4월 어느 날 남산에 데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 라일락꽃 향기 맡으면 어때요? 엄청나게 향기롭잖아요. 근데 이 라일락 군락지에 가면은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가 있는데, 그 향기를 뿜는 라일락의 잎사귀는 엄청나게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라일락 잎사귀를 따가지고 질근질근 씹었어. 그거 왜 씹느냐? 당신도 한번 씹어봐라. 씹어보니까 어떻게, 뭐 정말 이 구토를 할 정도로 엄청 쓴 거예요. 왜 이걸 날 보고 씹으라고 그랬느냐. 그래서 지금은 내가 사관생들로서 별 볼 일 없지만은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은 내가 엄청난 향기를 뿜는 그런 사람이 돼 있을 거니까 지금 이게 쓰디쓰다고 날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의 반쪽이 돼주면은 내가 평생 당신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그렇게 지내겠다. 그렇게 해서 78년도에 결혼을 해서 43년 차 그렇게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제가 34단에서 소대장, 중대장 근무를 했는데, 사실 이 군대 생활을 조금 하면서 느낀 게, 나는 이게 아무래도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전역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다 보니까 그 중대장 하는 그 5년 동안에 정말 30년 군대 생활 같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위에 상사들은 야, 넌 정말 군대 체질이다. 군대 생활을 확실히 하도록 하라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체질이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5년 할 거를 30년 할 거를 5년에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계기가 돼서 제가 그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그런 케이스를 해서 83년도에 전역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소대장, 중대장 하던 그 시절에는 뭐 운동을 하든 뭘 하든지 하면은 다 이겨야 되고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진 호랑이였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밖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곤란하겠다. 그래서 통일부에 보임된 이후로는 정말 조용히 이렇게 지냈더니만 저 사람은 성격이 저러고
저러니까 군대 생활을 못하고 제대를 했노라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사무관 시절엔 일로서 승부를 걸자. 정말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 시절에는 이 공무원 중앙부처에 가장 화려한 거는 과장들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있는 곳은 무엇인가 변해야 한다는 신조로 정말 하는 일마다 그 변화와 혁신을 가져왔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 후에 이제 하나원장 하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이탈 주민의 어버이가 되고, 또 그 총괄과장 할 때는 통일부 베스트 과장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국장 시절에는 사실 뭐 조금 이렇게 폼도 잡고 누리고 싶었는데, MB 시절이 바뀌면서 얼리버드가 여러분들 뭔지 아실는지 모르지만 제일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 국장들이에요. 실국장들이에요. 그래서 그 실국장들이 얼리버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이걸 즐기자,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생활을 했고, 갑작스럽게 제가 전역을 했기 때문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있는 2년 동안에는 인생을 이모작하자는 취지에서 이런저런 준비를 했고, 그 준비한 결과로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민간기업에 제가 한 1년 외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역시 그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송충이는 역시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학교로 복귀를 해서 논문을 쓰기로 했습니다. 논문을 쓰는 그 앞뒤로 제가 2차례에 걸쳐서 간암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암 수술하는 과정에서 야 정말 이렇게 해서 단번에 가는 수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많은 걱정을 해서 사실 회복이 된 다음에도 이제는 버킷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키우면서 즐기는 인생으로 살자는 것이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무관 보직 시절에는 제가 그 10년 동안에 한 5개 보직을 가졌는데, 통일부에서 건물 짓는 거는 제가 사무관 시절에 다 만들었습니다. 이게 임진각 가면은 망배단입니다. 이거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그 외에 수유리의 통일교육원, 하나원, 제가 있을 동안에 지은 건물들은 제가 직접 담당을 하든가 아니면은 예산계장, 예산과장을 하면서 했던 일들이고, 그 후에 연천에 미래센터라든지 그 후에 화천에 만들어진 그 제2하나원이라든지 또 임진각에 있는 납북자 그 기념관 같은 거는 뭐 제가 퇴직한 후에 만들어졌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하여간 그 전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만들었던 건물들은 제가 다 직관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돼서 만들었던 건물입니다. 과장 보직은 10년 동안에 한 7개 과장을 제가 경유를 했습니다. 그 중에 교류 3과장은 95년도부터 1년 반 정도 했는데, 이때 쌀 15만 톤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교류 1과장 시절에는 낮은 선봉을 한참 개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그 96년 5월부터 12월까지 한 300명 방북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300명은 못하고 298명을 보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착지원과장 할 때는 우리 정착지원 제도와 관련된 거를 초기에 제가 입안을 했고, 그 후에 이제 하나원장 한 3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사실 그때 안성에 있는 자원봉사자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제가 안성에 가서 시내에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성시장이 혹시 하나원장 다음에 안성시장 출마하려고 이렇게 스치고 다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두 시장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아니 원장님, 사실 이 고향도 아닌데 왜 안성에 와가지고 그렇게, 예? 광폭 행보를 하시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아 우리 시장님, 김 원장님 하나원 저기 그 안성시장 나올까봐 되게 떨고 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내가 출마를 하면 고향 가서 해야지 여기 와서 왜 하느냐고, 이런 그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하나원을 처음 만들어서 초기에 그 하나원 내려갈 때는 우리 장차관님들이 다 그랬어요. 야, 김 원장, 그 고생스럽지만 가서 1년만 수고해. 그러면은 내가 승진시켜가지고 본부로 데리고 올 테니까 걱정 말고 가 있으라고 그랬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걱정 말라 하시는 분이 다 가셔버리고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3년이 됐는데도 어느 누구도 올라오라 소리를 안 해.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 벌써 3년 됐느냐고. 참,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3년 1개월 3일 공무를 마치고 도로협력 총괄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실 그 내려가면서 이게 도대체 하나원장을 하려면 뭘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처음으로 제가 교육자의 길을 걷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보문고에 가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이 1, 2, 3 세 권을 사가지고 정말 열심히 읽으면서 여기에서 우리 교육생들한테 해줄 이야기가 뭐가 있느냐, 이런 고민을 했고, 아까 제가 정신건강 10대 수칙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자료를 하나 잘 안 나오네. 만들어서 이게 이제 10가지가 적혀져 있는 건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 화장실 가면 이런 거 많이 적어 놨잖아요. 양재의 화장실에서 이걸 제가 뺏겨 가지고, 아 우리 교육생들한테 이거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한정신건강의학회 그 이사장이 민성길 박사였어요. 민성길 박사하고 연세대학교 전우택 교수하고 저녁 먹는 그 시간 기회가 있어서 한번 하면서, 요즘 뭐 교육생들이 어떠냐 그래서 내가 이게 정신건강 10대 수칙 때문에 엄청나게 도움을 받고 우리 교육생들도 여기에 맞춰서 생활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렇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으시냐고 그랬더니, 이 정신의학자 100명을 상대로 해서 우리 그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각자 10개씩 적어내라. 그래서 제일 많이 적어낸 우선순위로 1, 2, 3, 4를 정해서 만든 게 이게 정신건강 10대 수칙이랍니다. 뭐 여기 보면은 뭐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 특히 우리 아까 그 남북관계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북한 이탈 주민한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이런 내용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빨리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교류협력 총괄과장 시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베스트 과장으로 선정이 돼서 그때 받은 이 기념패가 이겁니다. 이게 제가 보문 3호로 고위 이 간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실국장 시절이 되면서 제가 초대 남북 출입사무소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세인 장관님 모시고 출입사무소 개소식을 하던 거고, 이 오른쪽에 문화일보에 그 일면 톱으로 나왔던 기사예요. 통일사 벤처 전문가가 출입사무소장이 됐다고 이제 이 기사가 났는데, 제가 퇴근을 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자꾸 제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 양반이 신문을 내놓으면서 이거 당신 사진 아니냐고, 그러고 보니까 그 제가 그 기사화가 됐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뭐 통일사업 전문 벤처 전문가는 못 됐지만은 하여간 교류협력사학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 제가 국장 시절에는 경의선 동해선 열차 시험 운행, 또 문산 봉동간 화물열차 운행, 경고 원부자재 및 단천 지하자원 개발, 금강산 박왕자시 피격 사망 사건이 제가 국장하던 시절에 이루어졌던 그런 정말 잊지 못할 사연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열차 시험 운행과 관련된 행사하고, 이건 문산 봉동간 화물열차 운행과 관련된 그런 행사였습니다. 아까 제가 이 개성공단 끝나고 못 가본 길이 아름다울 줄 알았다는 생각으로 민간기업에 가 있었는데, 사실 거기에 그 가게 된 그 배경은 당시에 MB정부에서 기획개방 3천 프로젝트를 대북정책으로 내놨습니다. 이게 뭐 거기서 수용이 안 됐지만은, 이 EMB 나노텍이라는 회사가 실리카, 공업용 실리카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개마고온 일대가 전부 석영단지입니다. 이거를 개발을 하면은 기획개방 3천이 아니라 3천 프로젝트는 쉽게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그 벤처기업에 갔다가, 역시 그 벤처기업에서 제가 그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한 1년도 안 돼서 그만뒀는데, 그때는 제가 봉급이나 이런 거는 받지를 않고 차량 지원만 받고, 나머지는 성공불 조건으로 스톡 옵션으로 했기 때문에 뭐 떠나는데도 별로 미련 없이 떠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 쓰던 시절이었는데, 우리 제가 경남대 북한대학원 2기입니다. 그래서 석사과정은 5기하고 같이 수업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 구호가 북한에 못 가면은 북한산이라도 가고, 최고를 우리는 지향하기 때문에 술을 마셔도 하이클래스에서 마시고, 식사를 할 때는 맨날 현대 1번지에서 먹자, 이렇게 해서 세 집만 돌아다녔어요. 근데 다닐 때 사실 제가 평생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낸 게 이 대학원 졸업 성적입니다. 여러분들 대학원 졸업 성적을 너무 뭐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조금 풀어서 보면은, 이게 자세히 보면은 전 과목 올 A뿔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니 당신은 무슨 뭐 하나 원장하고 결혼력 국장해서 이게 올 A뿔 받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레포트 쓰면은 우리 동기생들한테 다 돌렸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레포트를 써놓으라 그랬더니, 아, 그게 무슨 뭐 기말 레포트냐, 그게 소논문이지. 어찌됐든 간에 제일 불안했던 건 마지막 학기였어요. 마지막 학기 세 과목만 A뿔을 맞으면 올 A뿔을 맞는데, 이걸 과연 맞을 수가 있을까? 정말 열심히 했는데, 다행히 전 과목 올 A뿔을 맞아서 전 학기 제가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 장학 우수 보면 아까 이야기한 새 집에 갖다 놓고 맨날 저녁 먹고 술 마시고 이러느라고 다 썼던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료증명서, 이거는 학위증이고, 학위 수여식, 뭐 열심히 잘 놀았다고 우리 총장상도 제가 수상하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들 기념사진 나온 거고, 제가 그 석사과정은 연대에서 했습니다. 주체사상과 관련해서 했는데, 이때도 제가 아주 논문 잘 썼다고 이렇게 상패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의 암 수술 이후에 사실 제가 놀아야 될 것인지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탈북자 문제, 또 교류협력과 같은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강의 신청이 꽤 들어와서 연간 한 70회 정도씩 매년 강의를 했는데, 작년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왕창 줄어서 한 30회 정도 했더라고요. 금년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오늘까지 제가 오늘 오전도 하나원 가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조금 강의가 작년보다는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과거 스토리는 이렇게 해서 끝내고, 현재 지금 뭘 하느냐.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의 암 수술하고 이거 뭐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있는 동안에 즐기자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금년 초에 공무원 연금지에서 코로나 상황과 관련된
그 UN에서 연령 구분하는 그 기사가 났어요. 거기를 이렇게 보니까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으로 이렇게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한참 일해야 될 팔팔한 중년인데 이 노년 행사를 해서 되겠느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은퇴하는 걸 리타이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글자를 좀 띄워가지고 리타이어를 해서 다시 타이어 갈아 끼고 새롭게 뛰는 걸로 마음을 먹고 새해부터는 활동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이 내용 보시면은 그렇듯이 정말 5월달, 6월달 일정표가 빡빡할 정도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코드베르그라는 회사하고 만난 겁니다. 사실 이 코드베르그를 오늘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회나 그 투자 트렌드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코인 시장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IT 기반도 인터넷 기반에서 IPS 기반으로 이 블록체인을 기반하는 그 4차 산업 형태로 바꿔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이 그 트렌드의 변화에 우리가 좀 형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회사에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코인과 관련해서 하도 부정적인 거 사고 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정말 옥색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잠시 이 회사를 소개를 하면은 이 대표가 백정윤 대표입니다. 젊은 36세 되시는 분인데 이 스스로 4차 산업의 주역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그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주 내용이 한 5개 정도의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코드베르그라는 이런 그 IT 그 플랫폼 개발하는 업무, 코드 제너라는 마케팅하는 업무, 이 커프라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해보면은 이 캠핑 그 종합 레저 안내 앱입니다. 어디 갈래, 어디 가게 이런 회사들을 경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만든 코인이 ABP 코인이라는 겁니다. A는 이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오늘의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 코인을 만든다는 건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뭐 자세히 소개하기는 그렇고 왜 제가 이 코드베르그 ABP 코인을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우리 남북 물류 포럼에 앞으로 여기에 관여하시는 분들의 놀터, 쉼터, 일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나름 우리가 조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상태에서 우리 사무실 마련을 위한 기금 마련 준비를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BP 코인 100만원치를 구입을 하면 코인을 5,000개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코인을 사는 대신에 40만원을 남북물류포럼에 자동으로 도네이션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 주신다면은 남북물류포럼에 자동으로 한 40만원씩 기부금을 내는 이런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그 포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사무실을 매입을 하려면 한 3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ABP 코인과 관련된 그 총판장님 몇 분하고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한 3억 정도의 자금 조성을 해서
우리 그 사무실은 이제 우리 재산으로 만드는 그런 준비를 좀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JT의 통일 이야기 이런 형태로 해서 한 유튜브를 한 100편 정도 촬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삼촌들의 통일수다방이라는 그 유튜브하고 협찬을 해서 한 7편 정도 제작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괜찮아서 그거를 제목을 JT 학당, 뭐 JT의 통일 이야기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정비를 해서 새롭게 한번 금년에 도전을 해볼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면서 우리가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이 자체가 우리가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프레젠트 이스 프레젠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꼭 실천하는 삶으로 옮겨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암이라는 삼행시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뭐 여기 그 선창을 못 해줘서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자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셔서 다들 얼굴을 좀 편안하게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머리가 많이 빠졌네 이상하게 오늘. 자, 많이 이해하셨습니까? 한 사람의 전문가이신 우리 김종태 박사님을 이해하는데 정말 차고 넘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외람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이 이분은 정말 노력행위구나. 그리고 몰입형이다. 몰입 하나에 막 그냥 꽉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연구자, 학문을 연구하는 또 연구자시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뭐 많이 이제 배웁니다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그러십니까? 과적 물탄개. 우리가 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렇죠? 과적 물탄개. 예. 물탄개를 우리가 진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제가 참 그런 걸 느낍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김종태 박사님이 항상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저하고도 이 코드가 안 맞는 면이 많아요. 생각하는 면에서도 늘 이제 우리가 부딪히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이제 저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정말 제가 피부로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이런 분 보셨습니까? 남북물류 포럼의 사무실 때문에 정말 그 후원을 넘어서서 아예 그냥 하나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꼭 우리가 이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참 많이 반성이 되고, 제가 그냥 뭐 너무 힘들다 말이죠. 막 이랬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기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1시간 반을 이제 강의를 거의 1시간 반 정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30분 남았으니까, 뭐 여쭙고 싶은 거 있으면 여쭈세요. 아까 이게 채팅창에 보니 박하 선생께서 이야기한 게 있고 임용태 박사님도 이야기를 하셨네. 일단 자, 박하 시인, 박하 시인, 네, 부산에 계시잖아요. 김종대 박사님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셨군요.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는데 탈북민은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환영은커녕 왕따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원장을 역임하셨기에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현 정부 또는 자기 정부의 정책 제안을 하신다면
고견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박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한동안 젖소부인 바람났소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여인들이 다 바람난 같이 생각이 됐지만은 왼쪽으로 봐도 친구 마누라도 있고 우리 집에도 다 있는데 바람났다고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는 널리 안 퍼지지만은 나쁜 이야기는 자꾸 사회에 똑같은 이야기가 회자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와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내용들을 많이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통일부하고 협의를 해서 한 3년 동안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이라는 걸 해서 북한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보다 사업을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론에 대한 남북한 사회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우리 통일 대비를 위해서도 근본적으로 좀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대학원 졸업에 올 A 뿔이라고 그러는데 그 많이 자랑하신 것 같아요. 너무 그죠? 그 대부분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원이 뭐 그렇게 어려워요? 아 예 어쨌든 제가 농담은 그렇게 했지만 그 속에 내가 이 전 과목을 정말 열심히 해서 A뿔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절절히 읽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정말 좀 지독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다른 분 뭐 우리 박예영 선생님 옛날에 거기 계실 때 김중태 원장께서 뭐라고 하시면 정신수칙 10개양 그거 배웠어요? 수칙. 정신건강 10대 수칙 배웠어요? 박예영 선생님 말 한번 해보세요. 정신건강 10대 수칙 그 화장실에 있는 거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제가 카메라 지금 찍어가지고 사람들 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차에서 이동 중이라 지금 말씀드리긴 그래요? 어려운데요. 예, 네네네. 지금 오래되긴 했는데 이제 원장님 강의 들으면서 예, 어렴풋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예. 10대 수칙. 네네네네. 예예예. 그래서 원장님 저희 기수까지 하고 그 하나 원장을 그만두셨거든요. 네네. 예, 근데 오늘 제가 원장님을 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새로운 것들 많이 들었고 예, 아주 감동 많이 받았고 옛날에도 멋있으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멋있고 아니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김중태 선배님은 제가 우리 그 영예 중학교, 영예 고등학교 그 선배님이 되세요. 아 그래요? 김 교수님의 예. 선배 되세요? 예, 좀 한번 그 에피소드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다닌 그 중학교, 고등학교가 면단입니다. 영예라고 네. 영덕 안에 있는 면단위 고등학교가 있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70년대 초반 70 아마 3, 4년에 그 아마 육사 들어가셨을 텐데 우리가 뭐 대학교 한두 명 가기가 어려운 학교였는데 저 김중태 선배님이 그때 이제 학도호국단 우리 학교 전체의 뭐 대대장, 연대장 그것도 하시고 최고 학생 저기 제일 높은 그런 학생 지휘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니 육군사관학교 가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 후배들한테 아주 우상이었습니다. 와. 오랫동안 저희들 학교 학생들한테 후배들한테 우상으로 이렇게 남아 있었고 그 뒤에 이제 그 사무관으로 이제 통일부에 쭉 계신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이제 자랐습니다. 그 뒤에 또 높은 자리까지 또 하시고 제가 이제 서울 올라와서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 그 후로도 이제 후배들 되게 사랑하시면서 아끼면서
잘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강의 제가 다 듣지는 못했는데 중간중간에 들었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해오셨던 일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후배로서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선배님. 네, 아유, 선배님 감사합니다. 후배로서 아주 저도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강좌 마련해 주신 우리 그 김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무튼 우리 김중태 박사님 원래부터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알찬 삶 사셨네요. 여러 가지로 참 존경스럽습니다. 특히 많은 시련도 있으셨을 텐데 그걸 잘 극복하시면서 오늘까지 잘 견뎌내시고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사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그 더 큰 꿈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오늘 박사님 개성공단 계실 때 저는 이제 부위원장님으로 더 익숙해져 있는데 너무 헌신적이고 그쪽에서 이렇게 인간미를 느꼈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런 분이셨구나. 개성에서 평소 참 이렇게 우리가 뵈면서 다들 그 개성에서 부위원장님에 대해서 그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헌신적으로 하셨었는데 이런 자세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또 그 어려움도 극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조현정 박사님 들어오셨는데, 조현정 박사님은 그때 김중태 박사님 아세요? 그 하나원에 있을 때 그때 만났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46기 조현정이라고 합니다. 46기. 네, 제가 있을 때는 김중태 박사님이 하나원 원장님 아니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오늘 김중태 박사님의 그 생애사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누구보다도 이 남북관계 그리고 통일에 더 많은 이제 염원을 갖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북한이 고향인 저로서도 오늘 되게 감동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통일운동을 위해서 남북관계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귀감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강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예. 네, 조현정 정말 박사님도, 감동적이었고 감사합니다. 예, 조 박사님도 거기서 오셔가지고 정말 그 목숨을 건 탈출이잖아요. 정말 어떻게 정말 그 위험을 다 헤치고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에 정착하셔서 박사학위까지를 끝냈는데 그 인생도 파란만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언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뭐 뺄 건 빼고 기회 할 수 주신다면요. 기회. 예, 좋습니다. 예. 네. 저기 얼었던 압록강, 두만강을 도강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네, 2번의 북송 경험도 있답니다. 거기 있다가 다시 다시 대에 갔다가 다시 또 거기서 또 나왔죠. 두 네. 번이나. 대단하십니다. 네네. 예. 어쨌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준비 좀 감사합니다. 해주시고, 이게 보름에 한 번씩 2주마다 하는 거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이렇게 순서를 잡을 테니까요. 좀 꼭 좀 해주시고 같이 나눠서 우리가 같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 우리 김중태 박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있는 곳에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념.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의 디딤돌이 되자고요. 우리들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정렬 교수님 계신데 이정렬 교수님 소개 좀 해주시죠. 본인 소개. 저 코드 베르그에 우리 코드 김중태 베르그. 고문님을 모시고 네네. 함께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우리 예. 김중태 고문님을 통해서 여기 어떤 남북 물류 포럼 여기서 어떤 상당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어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함께 만들고자
하여튼 많은 그 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또그 평소에 자주 만나지만 이렇게 깊은 어떤 거 인생 어떤 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니까 진짜 가슴이 찡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 그 육했던 그 무사답게 어떤 그 참 큰 수술을 2번 하시고도 정말 현실에 충실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무척 감동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정말 강의 잘 들었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신 우리 신호희 교장님, 금소고 해자식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금 전남 영광이고요. 예, 이쪽에도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한겨레 중고등학교에서 탈북 청소년들을 지도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지도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학부형님도 계시고 정말 반가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중태 원장님은 한겨레 중고등학교에 있으면서 뵀는데 저도 교사로서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사신 분도 계시구나. 제가 졌습니다. 김중태 원장님께. 아무튼 경애의 마음으로 늘 이렇게 대하고 있고요. 기회 되면 형님 막걸리 한잔 합시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여기 우리 지금 보니까 정말 멀리서 들어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그 평생 공직 생활을 하면서 보물로 삼고 있는 3가지 중에 처음에 제가 소개했던 북에 가서 자수를 만들어서 제가 건영을 만들어 주신 우리 호주에 지금 계시는데 전용수 회장님 오늘 들어오셨네요. 전용수 회장님. 예. 네네네네. 그 자수를 전용수 회장님이 전달하셨어요. 와. 회장하시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 호주 시드니는 한국보다 1시간 먼저 가서 지금 10시 55분이네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김중태 박사님 나름대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참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본인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했다는 게 경이스러울 정도로 존경스럽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남북 물류 포럼 또 남북 경협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많이 노력해 주시면은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들의 성장 이야기라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관 정미연입니다. 예, 저희도 새터민 청소년 그룹홈 가족이라고 북한 이탈 청소년들 그룹홈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중태 원장님하고는 저희가 삼촌들의 통일수다방이라고 저희 김태훈 대표님과 윤상석 선생님, 이영석 선생님 같이 북한 이탈 주민들 지원 업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방송을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김중태 원장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해주신 것에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었어요. 그때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이후에 더 재미난 이야기를 계속 이어져 나가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아까도 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나 이런 사정들 때문에 중단됐었다가 올해는 이제 삼촌들의 통일수다방 방송도 재개하고 그때 다 못 들었던 원장님 이야기를 어떻게 좀 더 재밌고 젊은 청년들이 다 귀감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재미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너무 재밌게 들었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하나원 4기 졸업생입니다. 원장님 계실 때 있었었고요. 원장님 이렇게 귀한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99년도에 한국에 왔는데 그때 25살이었거든요. 지금은 47살 됐습니다. 한국 온 지 22년 차입니다. 그래서 그때 와서 이제 여기서 낳은 큰애가 지금 20살이 됐고요. 원장님 건강 안 좋으신데도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계신 모습 너무 보기 좋고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보세요? 제가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이정일 대표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우리 포드 제너의 대표님을 비롯해서 총판장 5분이 오늘 단체로 오늘 입장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백신 주사 맞고 월요일 날 가서 크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돌아가면서 한 분씩 하신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 주위에 본인이 아시는 내 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반드시 좀 초대하셔가지고 우리 한번 인생의 이야기 하면서 남북 관계에서의 디딤돌이 한번 되어 보자고요. 예, 오늘 정말 시간 늦은 시간에 이렇게 시간 장장 2시간 이상 이렇게 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좋은 밤, 편한 밤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